어떤 사람들은 삶이 조용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더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는 공유하는 순간 약해지기도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 여행은 종종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의식은 모든 생각을 외부에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섣불리 드러내지 말아야 할지 직관적으로 아는 의식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는 결정은 종종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순간 이후에 찾아옵니다. 마치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인식으로부터 거리를 둘수록 더 견고한 구조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융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성급한 공유는 불완전한 심리적 과정이 집단 무의식과 접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물을 왜곡하고 단순화하고 서두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나 목표 혹은 내면의 깨달음을 공유할 때 안도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그 과정의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내적 동기는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융은 임상 분석에서 이러한 현상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말로 표현된 변화는 미완성으로 남는 반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변화는 뿌리를 내립니다. 모든 내면의 과정은 마치 땅속에서 자라는 씨앗처럼 시간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은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침묵을 지킵니다. 이는 도피도 아니고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온전성의 자기 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은 아직 외부 세계에 드러날 준비가 되지 않은 내용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짊어진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수준의 자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시기에 말한 것은 잘못된 거울에 비친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침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순간들은 상실감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순간 말입니다. 어떤 길은 군중 속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떤 깨달음은 박수갈채가 아닌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떤 시작은 침묵할 때에만 비로소 찾아옵니다. 무의식은 서두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무의식은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충동은 종종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말하면 안도감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긴장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뤄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미루기는 변화가 깊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리적 성숙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짐을 짊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마음은 공유를 통해 짐을 가볍게 하려 하지만 모든 가벼움은 뿌리 뽑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가 무거워지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숨겨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침묵은 결점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 문턱은 의식이 자신의 깊이와 마주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과 홀로 남겨졌을 때 사람은 그 내용과 자신을 통합할 기회를 얻습니다. 외부 세계의 반응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과정은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때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삶은 느려지지만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깊이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가 없어. 이제 나는 나 자신과 연결되었으니까.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융에 따르면 그 답은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욕구는 종종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생각, 계획, 감정을 털어놓으면 안도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옮겨갈 뿐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적 내용의 조기 방출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미성숙한 내면 과정이 외부 세계의 인식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내면의 권위를 확립하기 전에 타인의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아직 스스로를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충동의 근본에는 종종 이러한 무의식적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해야 존재한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정반대를 요구합니다. 말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심리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욕구를 느끼는 마음은 아직 자신만의 안전한 내면 세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 과정을 외부 세계에서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내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내면 질서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목표를 공유한 후 내적 동기를 잃는 이유입니다. 말하는 행위는 마음에 거짓된 완성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말로 표현될 때 마치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말로 표현되는 것이 경험해야 할 것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발달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공유 욕구의 또 다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무의식적 내용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그 침묵을 말로 채웁니다. 말하는 것은 일종의 도피처가 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러한 도피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공유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자신에게 속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없이 형성된 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진실성은 경계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밀로 해야 할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융은 임상 작업에서 자주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내면 과정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사람들은 결국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게 되고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유를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욱 일관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정체성은 외부의 피드백이 아니라 내면의 통합성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공유하려는 욕구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내면 과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지점은 중요한 문턱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공유하려는 욕구는 종종 순수해 보이고 심지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가 항상 의식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구조가 아직 충분히 강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의 긴장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긴장을 외부로 투영하여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안도감을 느끼지만 곧 다시 같은 불안감에 빠지곤 합니다.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모든 내용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기를 원합니다. 융은 이러한 순환을 인지하고 내담자들에게 의식적인 멈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내담자들이 말을 줄이길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각하기를 바랐습니다. 자각이 높아질수록 공유하려는 욕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면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타인의 반응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공유는 의무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말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종종 오해됩니다. 사람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움츠러들거나 도망치거나 내성적으로 변하거나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침묵은 항상 도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의식적인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직 세상에 드러날 때가 아니라고 느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융은 이를 정신 에너지의 내면화라고 설명합니다. 즉, 마음이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대신 내면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는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 때 무의식이 더욱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감정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내용이 종종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두려움, 미뤄진 결정, 해결되지 않은 욕망은 침묵 속에서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침묵을 채우려 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말한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과의 접촉을 피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이러한 접촉을 피하지 않는 데 있다.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긴장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회복력이 발달하면 개인은 타인의 반응에 덜 의존하게 된다.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말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침묵은 취약함이 아니라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융의 임상 작업에는 놀라운 패턴이 있다. 내면의 과정을 침묵 속에서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명확한 경계를 형성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깊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성은 사회적 거리감이 아니라 심리적 성숙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감지하는 것은 개인의 인식이 더욱 예리해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예리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침묵이 의식적이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침묵하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침묵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도피입니다. 침묵이 자각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힘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턱 중 하나입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면 더 이상 모든 사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깊은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지만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아서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차갑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예 라고 적어주세요. 이러한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침묵은 또한 인식을 예리하게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더욱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어조, 모순,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융에 따르면 이는 분화된 지각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마음은 외부 세계를 채우지만 침묵하는 마음은 외부 세계를 읽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침묵할 때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듣고 있는지, 누가 그저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이해하려는 마음이 열려 있는지, 누가 단지 자신의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지, 침묵은 이러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상실이 아니라 일시적인 관문으로 설명합니다. 오래된 관계가 해체되는 동안 새로운 관계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침묵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무거움은 약함이 아니라 재구조화의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내심을 기른다면 침묵은 그들을 고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유대감 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끼지만 정확히 명명할 수는 없는 심리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되지 않은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의식적인 보존입니다. 억압된 내용은 어둠 속에서 썩어가지만 의식적으로 간직된 것은 성숙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나 방향, 감각 혹은 내면에서 형성된 자각을 즉시 공유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외부 세계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내면의 과정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융은 이 리듬을 정신적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내면의 발달은 사회적 시간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공유되지 않은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남아있는 생각은 외부 세계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비판, 오해, 성급한 판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땅속에서 자라는 씨앗처럼 뿌리를 내릴 기회를 얻습니다. 너무 일찍 밖으로 나온 것은 아직 강인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많은 내담자들에게 암묵적인 조언을 한 이유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것이 실제로 경험해야 할 것을 대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긴장에서 비롯된 창조적 압력이 감소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압력이 감소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힘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말이 적어집니다. 덜 공유하고, 덜 드러내고, 덜 방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강렬한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융은 이 단계를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봅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적 권위를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반응으로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거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에 반영됩니다. 사람은 더 명확해지고 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말은 줄어들지만 그 말에는 더 큰 무게가 실립니다. 이제 말은 내면의 온전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유되지 않은 것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중심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내면의 과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독립이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듣기만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비춰줄 표면만을 찾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유하지 않는 측면이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함은 사람들을 방어적이지 않고 차분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과정이 성숙해지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융의 관점에서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박수를 요구하지도 않고 승인을 구하지도 않으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일단 변화가 일어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하지 않는 측면의 성장은 또한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사람이 내면의 과정을 즉시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의식의 성숙에 필수적입니다. 성급한 마음은 명확함을 추구하지만 성숙한 마음은 과정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개인의 내면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내면에서 자라나는 생각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조용한 성장은 삶에서 내리는 선택에 반영됩니다. 더 적지만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약속은 적게 하지만 한 약속은 지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일관성은 내면의 진실성이 외부 세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통해 느껴집니다.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강해진 것은 어떤 것들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이구나. 칼 융의 가장 혹독한 경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수는 없으며 이해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심리적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실망을 넘어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성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면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거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거울은 아무리 올바른 얼굴이라도 왜곡합니다. 이는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인식이 예리해지고 직관이 깊어질수록 그들과 주변 환경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이러한 거리는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성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의식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집단 무의식의 한계로 설명합니다. 사회는 개인의 깊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종종 개인의 내면을 단순화하고 축소하며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의 진실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끊임없이 이해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축소하며 직관을 억누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부의 수능을 위해 내면의 진실성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오해받는 것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오해받으면 자신의 진실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일부 내담자들에게 의식적인 거리두기를 권했습니다. 설명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적절한 맥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같은 깊이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실망을 경험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독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입니다. 고독이 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내면의 중심을 확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이 의식적인 멈춤이 된다면 그것은 개성화의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가입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게 되면 타인의 이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면의 안도감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도감은 또한 일종의 정화 과정을 가져옵니다. 오래된 관계는 해소되고 피상적인 관계는 의미를 잃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해소는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깊이 있는 내면은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융의 이러한 경고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의 모든 융 심리학 관련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깨달음은 조금씩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오해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내면의 중심에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심리적 욕구 중 하나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내면으로 움츠러들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재설명하려 애씁니다. 두 경우 모두 내면의 균형이 깨집니다. 타인의 인식에 따라 마음이 형성될수록 본래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융은 의식 수준이 높아진 사람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소통 방식을 단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즉, 더 적은 사람에게 더 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결함은 감소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자기 보존의 한 형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깨달음을 개인의 내면 나침반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과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려는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생각만큼 깊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얻는 것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대신 깊이 있는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개인이 외부 세계의 기대에서 점차 물러나 자신의 내면 중심에 안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잃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내면 과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을 때 그 과정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고 심화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행동에 스며듭니다. 말은 줄어들지만 일관성은 높아지고 설명은 줄어들지만 명확해집니다. 이 명확함은 소리치거나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내면의 권위 확립이라고 정의합니다. 내면의 권위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아감입니다. 자아감이 형성되면 사람은 사회와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고 모든 대화를 증명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유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삶의 혼란을 줄여줍니다. 오해받는 일이 줄어들고 방어적인 태도를 덜 취하게 되며 실망감도 덜 느끼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게 되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침묵은 짐이 아니라 안식처가 됩니다. 내면 세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에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낭만적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하지 않는 법을 배우려면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계를 설정하는 의식에 익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무너지고 어떤 유대감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융은 이러한 관계의 해체를 상실이 아니라 제거의 과정으로 봅니다. 개성화는 군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같은 언어를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깨달음은 깊은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과정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공유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삶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집니다. 말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변화입니다. 만약 이 내용에 공감하고 이처럼 깊이 있는 융 분석을 더 탐구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 목표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깊이로 생각하는 법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공유하지 않는 것은 방어 기제가 아니라 선택성이라는 것을. 융에 따르면 선택성은 의식 성숙의 가장 조용한 징표입니다. 모든 감정이 밖으로 표출될 필요는 없고 모든 생각이 인정을 갈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면의 공간을 지킬 수 있을 때 삶과의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혼란도 줄어들고 내면의 소음도 줄어듭니다. 의식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삶을 살아가고 의미를 부여하고 통합하는 진정한 과업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의 태도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평온함을 알아차립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영향은 침묵의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소리치지도 고함치지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공유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여정을 혼자 걷고 싶지 않다면 이 채널에서 계속 만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올바른 사람들이 함께할 때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부담은 내면의 과정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어하지 않으면 자신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열시키지 않으면 내면의 에너지가 하나의 중심에 모입니다. 이 중심에서 사람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외부 세계는 그대로이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지만 내면의 기반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